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3호 제3연 기사입니다.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진흥인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2, 은 11일, 수,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진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진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진단, 교육, 직업훈련, 자립, 사회 참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경계선진흥인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조속한 설치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경계선진흥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성장의 거점 마련을 위한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대안교육기관 설치 검토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정책 실효성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은 조용호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노력의 연장선이다. 2023년 12월 경기도 경계선진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조기 진단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전국 느린학습자 부모연대 발대식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입법과 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계선진흥인은 통계 속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도민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넘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공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9. 농림축산검역본부 유니버설 디자인 중간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오, 은 11일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에서 진행되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해당 부지를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양시 관계 공무원과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과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중한 공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즐겨 찾는 열린 녹지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 등이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통해 함께 방향을 조율해가는 과정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왕개미군 난지 등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환경과 조화로운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앞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 안양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바로잡고 예산을 증액해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주민 참여와 환경 보전을 아우르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평택지회 장애인 내 마음 내 침대 얼룩지우기 진행. 4.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평택지회에서는 2025년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 하나로 찾아가는 장애인 동료 상담 장애인 내 마음 내 침대 얼룩지우기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 내 마음 내 침대 얼룩지우기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동료 상담가들이 장애인 가구에 직접 찾아가 정보를 주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매트리스 청소를 해주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침대를 많이 사용한다는 특성을 이해해 그들의 위생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추후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평택시 무장애 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단 한 명의 재가중증장애인이라도 세상 속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본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평택지회로 문의 지역번호 031-657-7882 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 환경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0일 화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 부모회 의왕시 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 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 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장애인 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은 6월 12일, 목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제384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 돌봄 교육 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 중인 뇌병변장애인 디지털 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정책 평가 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 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 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 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 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 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 500억 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사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